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KCC 글라스 네이버 금융 보면서 뉴스 몇 개 뒤져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트가 얘들은 20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오래됐는데 20년에 상장했다는 소리는 회사를 하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 나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들 세 삼형제가 있는데 KCC 지분을 형제가 나눠 갖다가 니는 그냥 KCC 글라스 하러 가라 하면서 KCC 글라스를 분리할 때 이때 분리한 거지. 이때 2001년에 상장을 해서 분리하고 그때 이 얼마고요? 5만 얼마가 찍었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해서 떨어지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삼형제에게 넘어간다. 제일 막내는 건설 쪽으로 가고 KCC는 이제 큰형이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KCC 글라스를 둘째가 가져갔네. 요렇게 돼 있는 시총 6,900억짜리. 그러다 보니 이거 뉴스를 봤거든. 더벨 뉴스, 더벨 KCC 글라스, 더벨 어딨노? 더벨 실적 개선 KCC 고배당 정책 제어가동 더벨이라는 경제지. 여기에는 뭐 돈을 받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좀 괜찮더라고. 그래 23년 2월 뉴스인데 분기 연간 실적 발표 때마다 얘들은 분기 배당을 해. 최근 2년 연속 분기 배당, 반기 배당. 그러니까 두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6개월 한 번씩 배당을 한단 말이지.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삼성은 4개월에 한 번씩 하고 분기 배당하고 얘들 같이 오너 일가가 배당금을 꾸준히 매년 많이 가다가는 17년도에 배당금 9천원씩 받아갈 땐 880억, 19년도 540억, 21년 적자 날 때도 적자 230억 적자 날 때도 배당금은 순이익의 얼마를 가져가는 거니까 적자 나더라도 기존에 쌓아뒀던 차입금, 쌓아뒀던 돈 있잖아. 쌓아뒀던 돈 차입금, 순차입 비율 그 있잖아. 이익잉여금. 잠깐만 기다려봐. 쌓아둔 돈이 여기 있다. 이 돈이 마르지 않는 이상, 이익잉여금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 그 해에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액이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당을 줄 수 있거든. 200억씩 뭐 500억씩 준다잖아. 맞지? 400억 500억씩 줬잖아. 그건 충분히 2천억 내에서는 줄 수 있거든. 당기 순이익이 6천억 들어왔을 때는 5,700억씩 줬고 5,700원씩 21년도에는 또 7천억씩 마이너스라도 줬고 원래 22년에 순이익이 285원이라도 5억이라도 8천원씩 주당 588원씩 이렇게 줬다. 5년 연속 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계속 줄 거란 말이지.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얘들은 배당을 꼬박꼬박 자기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지금 요즘 세상에 주주들도 같이 그거를 공유받자. 그런 것들이지. 배당 안 주는 회사도 많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배당 안 주는 회사 많다. 코나이 배당 없고 DNC 미디어 배당 없고 또 하여튼 배당 안 주는 거 많다. 그 뭐 어떤 데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배당 줄 거기 어딨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투자도 안 해. 투자도 안 하는 것들이 배당은 안 주고. 그래서 이거 뭐고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익잉여금, 회사 유보금, 이거 유보금이라고 그러거든. 결손금. 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회사 망한다 하고 난리친 거지. 이 배당도 안 주는 것들이 이걸로 배당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든지 돈을 쓰라는 거지. 돈을 쌓아두고 뭐하냔 말이지. 맞잖아. 어느 정도 유동성만 가지고는 쌓아두면 되는데, 쌓아두는 게 아니고 유지만 하면 되는데 뭐 한 500% 이익잉여금 뭐 한 뭐 천억 정도 뭐 얼마 회사 규모에 따른 그런 거 있잖아. 회사 뭐 그거 뭐고 내 만약에 뭐 그냥 편의점이다 그러다 월 매출 한 1,000만원이다. 1년에 한 1억 정도 매출 올린다. 그러면 한 유보금 한 3천, 한 석 달 견딜 수 있는 자금, 혹은 뭐 한 5달 견딜 수 있는 자금, 뭐 그런 거 있잖아. 한 달에 1,000만원이면 한 5천만원 정도만 쌓아두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족족으로 직원들한테 돈 주든지 뭔가 또 이렇게 뭐 박스를 사든지 박스란데 이게 뭐 앞에 테이블 사든지 계속 회사가 잘 되게끔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거야. 뭐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일장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과세를 먹이는 거 혹은 시스템적으로 너무 그거 쌓아두면 이게 이래 생각하면 되지. 쌓아두면 누구한테 이득이냐? 이거를 베풀면 누구한테 이득이냐? 베풀면은
이걸 쓸 수 있는 게 배당 혹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를 하면은 회사도 좋고 뭐 주주들도 좋고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맞지? 근데 배당을 주면 주주도 좋고 대주주도 좋고, 근데 이거를 가만히 꾹 쥐고 있으면은 대주주만 좋지. 대주주는 회사 지분을 못 팔잖아. 팔면 회사가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시장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대주주는 회사를 지분을 못 파는데 이게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 기존의 인식에 지금도 그런 회사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뭔가를 이렇게 법안을 바꿔가지고 네 좋고 내 좋고 돼야 되지. 대주주만 주면 되나, 맞지? 2,600억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으면 풀어라는 거지. 얘들 봐봐, 유보율이 8,900%라니까. 8,900%. 얘들 같이 로 유리를 만들 때 그걸 대피는, 그걸 녹이는 그 로가 한 번씩 꺼질 때마다, 설비를 바꿀 때마다 재료의 그 전체 자산의 전체 그 설비의 4분의 1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금 빼고 어느 정도 여유로운 500%만 넘으면은 여유롭다 그러거든. 유보율은 자본 유보율은 500%만 넘으면 그냥 버는 걸로 그냥 충당하고 여유롭다 그러는데, 얘들은 8,900%잖아. 삼성은 10,000%인가 그래. 하여튼 높다니까. 전체적으로 높아, 우리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근데 부족한 회사들도 많아. 완전히 부채율 200% 300% 되는 회사들도. 그런 건 부도 나는 회사들이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뭔 얘기가 되려 됐지? 얘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다 보니까 얘들은 배당으로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지. 좋은 말로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좋은 말로 저들한테 저들 주머니 들어오는 거지. 적자 나더라도 저들 주머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KCC 글라스 최대 주주는 정몽희 회장 둘째 아들이었고, 그 26%. 그 정몽진은 큰형이지. 그래서 8% 지분 가지고 있고, 2.7% 정몽열 회장 2.7% 가지고 있다. KCC 글라스 지분 총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배당을 준다. 배당을. 자, 그리고 또 뭐고, 네이버 증권 다시 들어가면은 KCC 글라스는 그렇고, 뉴스를 보더라도 홈CC, 서포터즈 얘들은 유리니까, 유리 시장 점유율 1등, 건설용 유리 시장 점유율 1등, 또 무슨 또 유리고, 또 보여줄게. 건설용 시장 점유율, 건설용 아파트 자동차용 시장 점유율 1등인 거예요. 시장 점유율, 유리 시장 점유율이, 건축용 판유리 점유율 50%, 그리고 코팅률이 자체조사 44%또 1등이지. 자동차 안전율이 KCC 글라스가 거의 5스타 별 등급 받는 거, 현대기아 거의 74%면 그냥 압도적 아이가, 맞지?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 그 주거용 바닥재, KCC 바닥재 있잖아. PVC 바닥재 27% 2등. 그리고 라미 필름 19% 2등 2등.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파일 땅에 박는 거, 기초공사할 때 KCC 걸려 9%. 그러니까 이렇게 빠방하게 잘 나가니까, 내수만 얘들이 파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내수만 공급해도. 근데 대기업이 내수만 공급하면 되나, 맞지? 이런 것들은 해외로 나가야지. 해외에서 경쟁을 해야지. 전 세계의 먹거리가 이마에 많이 뻗어져 있는데 국내만 있으면 되나, 맞지? 그래가 그게 요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만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차원은 있는데, 아직까지 얘들은 내수 위주더라. 내수 종목 분석을 보면은 내수 위주의 그게 크다. 내수. 수출이 있지만, 수출이 이제 투명유리, 로이유리, 에너지를 적게 먹는 접합유리, 강화유리가 이제 33% 정도가 수출이고, 나머지는 수출되는 게 없어. 거의 다 내수 위주. 그러다 보니 얘들은 수출만 좀 나가고 좀 해외로 뻗어 나가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 그리고 얘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내수 회사인 거는 그거 부인 못한다. 그래서 얘들의 지분을 보면은, 정몽이 KCC 정몽이 상속으로서 21년 5월 최대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급이 되는 회사 사람들이 이제 샀는 게 얼마 안 돼. 21년 5월에 한번 상속 때문에 건드리고, 나머지는 없어.
옴소 신규 상장, 뭐 VIP 자산 운용, 장내 매수 43,000원의 VIP 자산 운용이 23년 7월 12일까지 봐라. 오늘까지 오늘 언제고 7월 21일 VIP 자산 운용 어디고 최진철 대표잖아 맞지? 부자. 그 43,000원 사고 했다고 딱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오겠지. 지금 43,600원, 43,300원, 43,700원 기간이 들어오겠다. 변동 지분율 5% 지분까지 올렸네. 그거 공시 그래서 공시했네. 4.8%에서 올렸다. 국민연금은 51,000원에 84억치 샀다. 51,000원에 국민연금은 64,000원에 140억치 샀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다 더 싸게 사는 거지. 조용만 회장. 야 이거 지금 가격은 64,000원에 국민연금에 샀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사면 43,000원, 4만원대 산다 맞지? 가격 괜찮네. 그에 비하면 괜찮다 맞지? 야, VIP 자산운용 지분 5%를 공시했다. 자, 43,712억에 4,700만원치 샀고 43,997억에 4억치 샀다. 야, 340억치 VIP 자산운용 한 방에 43,688원에 43,688원. 야, 얘들도 봐라. 43,688원에 340억치 샀는데 43,364원에는 2억 9천밖에 못 샀는데 얘들도 잘 모른다는 거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맞지? 이 가격이 43,688원대 샀는데 43,364원 때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더 많이 못 사잖아. 모른다는 거지. 얘들도 맞지? 그때 따라 가지고 사는 거다. 야, 장내 매수. 일단 VIP 자산 운용이 23년 7월에 들어왔다. 저게 중요하지. 저런 거 그냥 같이 가면 되니까. 저런 거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5% 지분. 자, 요건 요까지만 보고. 자, 그러면 얘들 그래. 그 기업을 얘들 같은 경우는 유리, 건축용 유리, 자동차용 안전 유리, 그리고 뭐 건축용 인테리어 바닥재, 홈 CC 이런 것들이 매출이고 인테리어 쪽 사업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인테리어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테리어 매출이 자동차용 유리 비중 중에서도 그 건축용이 30%고 나머지는 안전유리, 뭐 코팅유리 이런 것들이고 매출이 유리 쪽으로는 흑자가 돌아섰는데 저기 어디야 그 건축용 자재 이쪽으로는 적자다. 적자. 영업비율 실적이 적자다. 적자다. 여기 어딨나 여기. 땡큐. 영업 매출은 적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또 넘어가면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결론 내리는 거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길게 말할 필요 있나 맞지? 요거는 요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고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싸냐 지금인가 경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총점 나누기 8을 했고 위험한가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도움받는 이런 항목을 했는데 그거 뭐고 부채율 56%에 유보율 89% 원가 84%에 고정비 11% 영업이익 4% 나오고 분기순이익 4% 정도 나오고 퍼가 10일 나오는 이 회사 근데 국내 마켓시어는 건축용 판율이 1등 건축용 코팅률이 1등 자동차율이 1등 PVC 주거용 바닥재 2등 라미 필름 2등 콘크리트 바닥 파일 3등 이러다 보니까 내수만 해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대기업이 내수만 해가지고 하면 되나? 내수 우리나라 내수 인건 시장도 작은데 해외로 나가야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야지 국내 코 묻은 돈을 받아먹으면 되나 맞지?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고 있고 그게 24년부터 매출이 송송송송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오고 시작하면 이제 또 매출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조금 그 파일을 키워가고 있다. 어찌 보면 기존 것만 해야 되는데 여기 KCC 글라스는 그 건축 자재 쪽도 하기 시작하고 유리 쪽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또 뭐 플라스틱 그쪽도 하기 시작해서 뭔가를 계속 캐시카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배당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에 7점 줬고 높은 국내 점유율이지만 수출만 조금 더 하면 더 좋겠다고
그런 것도 지금 좀 인도네시아 공장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서는 내수만 하더라도 내수 경기에서 건축 쪽이 차지하는 게 많았다라면, 건축이 또 꼭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한 인테리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있는 집을 새로 사긴 비싸고 기존에 있는 집을 개조해 가지고 인테리어 또 보강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새로 분양된 아파트들 미분양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2, 3년간은 건설 경기는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봐야 된다. 돈은 잘 벌 거지만 최 한 몇 년은 좀 매출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싸냐에 대해서는 지금 적당한데, 근데 VIP 자산운용 들어가는 거 보면 내가 또 이거 내수만을 해가지고 표가 11일이라는 거 보면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 적당한 가격. 많이 싸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가격. 그래도 시총 6,900억짜리인데 맞지? 배당 꼬박꼬박 주고 적당한 가격. 그냥 굉장히 나는 보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적당한 가격이지만 비싼 가격처럼 보이진 않는다. 지금인가에 7점 건설 경기 회복 안 될 것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걸로 보는데, 인도네시아 공장 이제 돌리기 전이고, 그리고 마켓시어가 1등 되는 것들이 유리 쪽으로는 거의 1등이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인가 경영자의 점수는 배당 잘 주는 것들 때문에 점수를 줬고, 회사를 확장 계속 KCC 글라스, 코리아 글라스 뭘 계속 확장하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병원 쪽 치과 쪽 아이가 맞지? 그럼 그 걔네들하고 MOU 맺어가지고 걔네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갈 때 우리가 가구 이런 것도 비슷한 거 매칭 시켜줄게 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것들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 하고 뭐 전시회 참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 ESG 표시되는 것들이 그런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7점 줬고, 걱정 안 하겠냐? 이거는 내수만 얘들이 조금 더 신경 써. 내수에는 탑인데 원탑인데 수출에서는 힘을 못 쓰니 수출에 조금만 더 이제 조금 더 하면은 금상첨화가니까 이제 그거 생각. ROE는 4.3%라서 2점, 영업이익률은 3.9%라서 1점, 총점 44점에 나누기 8을 하니까 5.5점 나왔네. 위험한 거에서는 그 재무로서는 위험한 거 한 개도 없고, 뭐 삽질하는 것도 아직 나와 있는 거 없고, 인적 분할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 성장,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거만 조금 잘 되면은 좋겠다. 그 생각. 자식에게는 모술도는 유리 팔아서 59%, 인테리어 유통 37%, 파일 사업 3.4%, 내수 수출 비율이 78대 22, 매출이 거의 1조가 넘는 회사. 하지만 20년, 21년, 22년은 건설 경기 탑을 찍을 때라 가지고 집값이 엄청 오를 때라서 그 쫙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는 남겠지. 지금 적당하다 보인다. 끝.